김 기자가 얘기하는 핵이나 방위비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북한이잖아요.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판문점에서 회동할 수 있다 얘기가 나왔고 판문점 북측 판문각 정비도 했고 그래서 뭐 CNN은 가가지고 심지어 이제 상주하면서 네. 취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가 이제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만찬도 할 건데 그 사이에 몇 시간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미가 지금 갑자기 만나자 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대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 서해로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북미 간의 회동 가능성은 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북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총괄할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고 근데 아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북미 간의 깜짝 만남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까지 한국에 머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러브콜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남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은 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상 간의 결단을 통해서 만남, 회동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반도,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오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또 별도의 어떤 단독 회담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어떤 북미 교착 상태를 봤을 때 그렇게 그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 정상 간의 어떤 그 만남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은 만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구애를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DMZ의 북측 파문각 쪽으로 와서 어떤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를 좋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잠깐이라도 만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정상 국가로서의 도약 그걸 위한 북미 관계 개선에 다시 한번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희망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 일정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깜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그 가능성 남아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조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경제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북한의 현실이었는데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도와서 참전을 하면서 그 물꼬가 트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러시아의 관계가 북한과 관계가 강화되니까 중국이 이제 불편한 시선을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이 어떤 입지가 이제 강화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이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월한 그러한 본인들에겐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그러한 입지를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기 행정부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하고 이걸 통해서 뒷배를 든든히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북미 회담의 결렬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뒷배의 가능성을 든든히 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좀 더 애를 타게 만들고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그 북미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돼 있던 어떤 그 북러 간의 어떤 그 고위급 회동을 통해 가지고 북러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협상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또 하나의 어떤 부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그 불편한 시각으로 쳐다보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최선의 외무상이 어떤 그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어떤 세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포석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안보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그 결과는 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걸로 이제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 미국은 미 본토 방어와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해 달라 이 부분에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GDP 대비 국방부를 3.5%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해서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에 어떤 접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시대를 미국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AI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 역량이 시설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될 거고 이걸 위해서 상당한 전략력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확충하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어떤 그 상업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늘려주는 현재 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제한되고 있는 말씀해 주신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 부분에서 상업적 이용을 위한 핵 역량이 한국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줘야지만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 더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 이 부분에 한미 간의 이제 그 의견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문을 도출하고 발표할 준비가 돼 있는데 관세 협상 부분에서 제약이 걸렸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한미가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합의문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또 지연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여전히 탑다운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중에서 투자 규모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연 250억 달러 투자, 한국은 100억에서 최대 15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오늘 오후에 한미 정상이 만나셨을 때 통 크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좀 더 접점을 찾는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크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관세 협상에서도 물꼬가 튄다면 그렇다면 외교안보, 경제통상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그 패키지 합의문이 조인트 팩트 시트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서 궁금하면서도 이게 참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던 게 히토류 관련해서 협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내세워서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일본이 히토류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겠다, 공급망 협력을 맺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오늘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 부분,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세 협상이 워낙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도하기 위한 그런 연대를 구축하는 이런 움직임도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AI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바이오텍이라든지 어떤 거의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 분야를
제반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협력을 한미 간에 이제 확대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어떤 광물, 히토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광물 관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도 당연히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문이 나온다면 2021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한미 간의 그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이 나오면 이 합의문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게 네.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발전하면서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에너지, 첨단 기술, 사회, 문화 협력까지 다 포괄하는 그 합의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합의문이 나온다면 과거보다는 좀 그 약식이겠지만 이게 외교 안보, 경제 통상, 기술, 에너지 분야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길어질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광물의 어떤 희귀 광물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미 양국 간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한국에 도착하고 그 도착을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김 기자, 국빈 방한이잖아요. 어떤 네. 의전과 어떤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까요?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교적으로 의전실에서 정해놓은 절차 그리고 준비해놓은 행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전부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원래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열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사상 처음으로 경주라는 지방 도시에서 국빈 방문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약간의 변형, 국빈 방문 의전의 변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환영식을 하는데 그 환영식을 어디서 할지 좀 관심이고요. 네. 보통 공항에 도착을 하면 국빈 방문이면 이 장차관, 의전장이 아닌 장차관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21발의 예포를 국빈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그 공항의 모습을 보면 그 행사를 공항에서 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지금. 아직 의장대가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의장대 사열이 따로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행사는 아마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포스 원이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면 옆에 보시면 헬기가 2대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일정이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장인 예술의 전당으로 이 헬기를 타고 바로 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동을 할 걸로 보이고요. 당초에 아까 9시 50분쯤 도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10시 40분이면 도착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0시 51분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뭐 늦어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도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에 방한을 했으니까 6년 만에 방한인데요. 19년에 방한을 했을 때는 우리 측에서 대통령이 나가진 않았죠, 그때도. 네, 의전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보통 국빈일 경우 이제 외교부 장관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에 가 있는 주미대사가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전 절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요. 네, 국빈 방문을 했을 때는 보통 현충원에 참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뭐 이런 네. 별도의 절차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일정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행사로 할지 좀 관심이고 두 번째로는 보통 대통령실에서 국빈으로 방한하면 만찬을 함께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 아마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만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관련 일정을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니고 이 비공식적으로 백악관 취재하는 취재기자 풀단을 통해서 공지가 된 일정이 있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무궁화 대훈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를 할 일정이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이 국빈 방안에 대한 예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신라 금관을 도금한 별도의 특별 제작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선물 증정식의 친교의 시간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황금이라든지 네. 빛나는 물건을 좋아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춘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난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직접 갔을 때는 그때 만년필도 선물을 했었잖아요. 이런 선물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분명히 주는 걸 건데 네. 신라 금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만년필은 일부러 주려고 가져갔던 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사용했던 건데 네네. 보고 좋아 보인다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냐. 뺏긴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뺏겼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재명 네. 대통령이 보고 그럼 선물하겠다고 해서 깜짝 선물이 이루어져서 네네, 더 의미가 맞습니다. 있었던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금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금관 같은 경우는 국보고 천마총 금관이 그래서 이 국보와 똑같이 생긴 걸 특별 도금해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도 고려하고 또 경주 에이펙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겠죠. 네,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금관 이외에도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할 걸로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 대표단이 방미했을 때 직접 여러 가지 선물을 줬었거든요. 한 명 한 명에게 사인해주면서 선물을 네. 줬었는데 그런 선물들 굿즈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도 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은 전체 일정이 다 공개가 되고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지난 8월에 보여줬던 두 정상 간의 케미라든지 아니면 두 정상의 어떤 친밀한 어떤 친교의 시간도 저희가 함께 직접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